조선 후기 깊은 산골 마을에 참 이상한 믿음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어요. 딸만 낳는 여인은 집안을 끊어먹는 불길한 존재라는 거였지요. 아, 그 미신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마치 하늘의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마을 한 구석에 기와지붕이 반쯤 무너진 낡은 집에서 연양이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28 나이인데도 얼굴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지요. 연양은 혼인한 지 10년 동안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 순이, 둘째 달이, 셋째 별이, 막내 꼬치까지 모두 예쁜 딸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일 뿐이었어요. 어찌 한 집에서 딸만 낳을 수 있나 하고 수군거림이 들려오곤 했지요. 연양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 강씨 할머니의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강씨 할머니는 40살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석담을 키운 억척스러운 분이셨지요. 연양이 첫 딸을 낳았을 때부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아들이겠지 했는데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까지 딸이 나오자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양을 보는 눈빛에 독이 서렸지요. 내가 우리 집안을 끊어먹는구나. 조상 제사를 끊어놓는구나.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양은 그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삼켰어요. 우리 딸들도 어머니가 할머니께 꾸중 듣는 걸 보며 어린 마음에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요.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강씨 할머니의 말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들리려는 듯 연양을 모욕하셨어요. 4명이나 낳아놓고 죄다 딸이라니 이런 며느리를 둬서 집안이 끝났소 하고요. 장터 사람들이 연양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 호기심으로 쳐다봤지요. 연양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로군요. 딸 낳는다고 태생부터 남자복이 없나 봅니다. 조상 중에 죄 지은 이가 있나 봅니다.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장을 보는 내내 등 뒤 시선을 견뎌야 했지요. 남편 석담은 연양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어요. 때로 불쌍해서 위로하려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석담아, 그 여자 편 들면 어쩌자는 거냐? 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할 거다. 하고 호통치시면 고개를 숙였지요. 석담은 나이 들어도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 같았어요. 연양은 그런 남편을 보며 더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석담이 술 마시고 돌아와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하오. 어머니 앞에서 말 못해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머니 눈치 보며 외면했습니다. 연양은 그 이중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강씨 할머니가 석담을 불러 앉히고 제안하셨어요. 이제 결심할 때다. 옆 마을에 춘매라는 과부가 있다. 20살 젊은 여인으로 남편 잃고 홀로 지낸다. 데려와라 하고요. 춘매는 젊고 기운 넘쳐 분명 아들을 낳아줄 거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담은 당황하며 어머니, 연양은 어쩌라고요? 했지만 쓸모없지 않느냐. 첫째 부인 자리는 두 돼 춘매가 진짜 안주인 노릇하게 하라. 계획이 치밀했어요. 석담은 며칠 고민하다 어머니 강압에 춘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춘매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긴 머리 물결처럼 흘러내리고 눈매 고왔지요. 젊음의 향기가 났습니다. 영감님, 소녀가 집안의 대를 잇겠습니다. 목소리 꿀처럼 달콤했어요. 석담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지요. 연양과의 10년 세월 권태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춘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강씨 할머니는 손뼉치며 맞이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새 며느리 어서 오너라. 태도가 연양 때와 천지 차이였지요. 귀한 보물 다루듯 다정했어요. 반면 연양에게는 더 냉혹해지셨어요. 이제부터 머슴살이만 해라. 춘매가 진짜 안주인이니 나서지 마라. 연양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며느리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머슴 취급이라니요. 우리 딸들도 어머니 처지 바뀐 걸 알고 서러워했어요. 춘매는 교활했지요. 강씨 할머니 앞에서는 얌전하게, 하지만 연양과 아이들에게 위세 부렸어요. 언니, 이제 제가 살림 맡을 테니 뒤에서 도와주세요. 공손하지만 깔보는 마음이 숨어 있었지요. 연양은 알면서도 참았어요. 석담은 춘매에게 빠져 밤마다 그 방에서 지내고 연양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연양은 홀로 차가운 방에서 울었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우리 안 좋아하나 봐요. 순이가 물었어요. 아이들도 느꼈지요. 연양은 머리 쓰다듬으며 순이야, 아버지 바빠서 그래. 우리끼리 힘내자. 목소리 떨렸습니다. 몇 달 지나도 춘매 배에 기척 없었어요. 강씨 할머니 초조해지셨어요. 왜 소식 없느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춘매도 불안했지요. 자신있게 아들 낳겠다고 했는데 변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날 강씨 할머니가 폭발하셨어요. 연양을 마당에 무릎 꿇리고 사람들 불러 모았지요. 이 자리에서 말하겠소. 연양은 쓸모없소. 딸만 낳아대 끊어먹었소. 이런 년이 있을 이유 없소. 목소리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연양은 무릎 꿇고 슬픔 서린 눈으로 바라봤지요. 어머님, 소녀가 무엇 잘못했나이까? 아이 낳는 건 하늘 뜻 아니겠나이까?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하늘이 집안 망하라고 딸만 줬다는 말이냐? 나가라. 당장 나가. 돌반 문서 던지셨어요. 마을 끝자락 버려진 땅, 돌과 잡초만 무성한 곳이었지요. 이 땅 받아. 딸들이랑 살아라. 다시 문턱 넘보지 마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동정했지만 대부분 구경꾼이었지요. 연양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 집어들고 일어나 아이들 불렀어요. 순이야, 달이야, 별이야, 꽃이야, 어머니와 가자. 아이들 울며 치마에 매달렸지요. 꼬치는 5살, 상황 모르고 어머니 어디 가요? 집은 왜 안 가요? 연양은 안아들고 꼬치야, 새로운 집에서 살 거란다. 눈물 참았어요. 석담은 지켜보며 아무 말 못했지요. 춘매 손 잡고 연양 안쓰럽게 봤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을 떠나는 날 하늘 흐렸습니다. 가진 건 옷 몇 벌과 보따리 뿐이었지요. 연양은 꽃이 등에 업고 다른 딸들 뒤따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창문 넘어 봤지요. 불쌍하다. 하지만 집안일이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돌밭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절망이었어요. 돌과 잡초뿐 황량했지요. 바위 여기저기 잡초 사람 키만큼요.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집도 없는데 다리가 울먹였어요. 별이도 무서워했지요. 연양 마음도 무너졌지만 딸들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 땅 바꿔보자. 어머니가 살만한 곳으로 만들게. 목소리에 확신 없었지요. 첫날 밤 하늘을 이불 삼아 잤어요. 아이들 품에 웅크려 떨며 잠들었지요. 연양은 딸들 안고 별 보며 하늘이 시어 길 보여주소서 눈물 흘렸어요. 다음 날부터 땅 개간 시작했지만 돌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여자와 아이들 힘으로는 안 됐지요. 어머니, 이 돌 너무 커요. 순이가 포기했어요. 연양도 한숨 쉬었지요. 며칠 후 신기한 일 벌어졌어요. 아이들 작은 돌 치우다 큰 바위 부딪히니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바위가 굴러요. 아이들 소리쳤어요. 바위 비탈 따라 굴러 멈췄지요. 그 자리에서 물길 흔적 발견됐어요. 말라버린 웅덩이와 옛 자국이요. 이게 뭐지? 연양 무릎 꿇고 봤어요. 오래전 샘이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물 나올지도 몰라. 희망 스며들었어요. 아이들 모여들었지요. 정말 물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단다. 하늘 선물인지도요. 그날부터 파기 시작했지만 맨손으로는 한계요. 마을에서 삽 구해야 했어요. 빌려달라 했지만 대부분 거절, 강씨 할머니 눈 밖에 날까봐요. 하지만 구석 대장장이 박 영감이 달랐어요. 낡은 삽이라도 쓰시겠소. 낡지만 연양에게 보물이었지요. 고맙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무슨 보답? 마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에 눈시울 붉어졌어요. 삽 들고 돌아와 밤낮으로 팠어요. 손 물집, 어깨 허리 아팠지만 포기 안 했지요. 딸들 작은 돌 치웠어요. 날 지나고 20날째 삽 내려치니 땅 밑에서 차가운 게 솟았어요. 물이다, 물 나왔다, 소리쳤어요. 맑고 차가운 샘물이요. 어머니, 정말 물이에요. 아이들 모여들었어요. 순이 손으로 떠 마시며 달아요. 연양도 마시니 달고 시원했어요. 황무지에서 이런 물이라니 기적이었지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렸어요. 그날 밤 안심하고 잠들었어요. 물 있으니 살 수 있으니까요. 샘 솟은 후 농사 계획 세웠어요. 가져온 콩 씨앗 조금 있었지요. 얘들아, 콩 심어보자. 콩으로 뭐 할 건가요? 매주 써서 장 담가 마을에 팔 거야. 어머니께 배운 비법으로 맛달랐어요. 아이들 역할 나눴어요. 순이 물 깃고 다리돌 치우고 별이 잡초 뽑고 꽃이 씨앗 심었지요.
콩들 잘 클까요? 정성껏 기르면 잘 자랄 거야. 매일 물 주었어요. 땅 척박하지만 신기하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다른 곳보다 잘요. 어머니, 신기해요. 다리가 감탄했어요. 여름 되니 꼬투리 맺었어요. 희망 품었지요. 가을 수확 때 하루 종일 바빴어요. 많은 콩 나왔어요. 이제 매주 쓰자. 콩 삶고 윽에서 만들고 바람 통하는 곳에 말렸어요. 겨울 되니 마르고 장독에 소금물 부어 담갔어요. 어머니, 맛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단다. 몇 달 후 익으니 구수하고 깊었어요. 얘들아, 맛봐라. 아이들 눈 휘둥그레. 정말 맛있어요. 자신감 얻었어요. 시장에서 잘 팔릴 거예요. 장 들고 시장 가는 날 새벽에 항아리 나누어 딸들과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피했어요. 저 여자 물건 사지 마. 쫓겨난 며느리건 재수없어. 딸만 낳은 연거. 누가 사나 수군거림 들렸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안 샀지요. 어머니, 집으로 가요. 별이 울먹였어요. 아이들 위축됐지요. 연양 마음 무너졌어요. 그때 노파가 다가왔어요. 낡은 옷이지만 눈빛 또렷했지요. 마님, 직접 만든 장입니까? 예. 뚜껑 열고 냄새 맡더니 천리가도 잊지 않을 맛입니다. 연양 놀랐어요. 평생 장사하며 전국 돌았는데 이런 손맛 처음입니다. 노파 사라졌어요. 연양 마음 뜨거워졌지요. 며칠 후 다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맛있는 장 집입니까? 옆 마을에서 왔는데 할머니가 좋다고 하더라. 노파가 떠돌이 장사꾼으로 소문 퍼뜨렸어요. 의심하다가 맛보고 아, 구수하고 깊네요. 입소문 퍼졌어요. 인근 마을 유명해졌지요. 멀리서 사러 왔어요. 마님, 더 많이 만드실 수 없나요? 바빠졌어요. 밤낮으로 담갔지요. 딸들 도왔어요. 그 여름 큰 가뭄 들었어요. 논밭 바짝 말랐지요. 올해 농사 망쳤구나. 하지만 연양밭은 샘물로 푸르렀어요. 콩 잘 자랐지요.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어찌 푸를 수 있지? 특별한 복 있나봐. 시선 바뀌었어요. 불길하다던 게 부러움으로요. 반면 옛 집안은 달랐어요. 춘매 아들 못 낳자 사치스러워졌어요. 비단옷, 장신구 펑펑 썼지요. 안주인인데 당연하지. 강씨 할머니 불만이었지만 아들 기대에 참았어요. 춘매는 젊은 총각들과 만남 가졌어요. 석담 나간 사이 남자 불러들였지요. 영감님 늙으셔서 젊은 기운 필요해. 소문 퍼졌어요. 바람 핀다더라. 석담도 들었지만 받아들이기 싫어 술에 빠졌어요. 내 인생이 뭐냐 후에 밀려왔지요. 강씨 할머니 속 타들어갔어요. 춘매야, 언제까지 기다리냐? 죄송합니다. 불안했지요. 부정 때문인지 임신 안 됐어요. 어느 날 외도 현장 들통났어요. 석담 일찍 돌아와 젊은 총각과 함께 있는 걸 봤지요. 이런 연이 소리쳤어요. 춘매 변명했지만 드러났지요. 집안 난장판 석담 물건 던지고 질렀어요. 강씨 할머니 충격에 말이 졌지요. 춘매 쫓겨났어요. 많은 걸 챙겨 떠났지요. 석담 계속 술에 일 안 하고 주정 부렸어요. 재산 줄었지요. 강씨 할머니 후에 시작했어요. 연양 내쫓은 게 옳았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지요. 병치레 시작하고 집안 몰락했어요. 한편 연양 소문 널리 퍼졌어요. 몇십 리 밖에서 찾아왔지요. 소문대로 뛰어나네요. 바쁜 나날 얼굴에 활기 돌았어요. 딸들 건강하고 생활 안정됐지요. 어머니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어요. 이제 16 어른스러워졌지요. 그래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야 뿌듯했어요. 비 오는 밤 장 절어 나왔다가 길가 쓰러진 사람 봤어요. 가까이 가니 강씨 할머니였지요. 비 젖은 채 의식 잃었어요. 옷 남루, 얼굴 야위였지요. 위세 등등하던 모습 없었어요. 연양 망설였지만 사람인데 등에 업고 데려왔어요. 딸들 놀라 어머니 이 할머니 누구세요? 너희 할머니시다. 예전 함께 살았던 따뜻한 곳에 눕히고 옷 갈아입히고 죽 끓여 먹였어요. 며칠 후 깨어나셨어요. 어디냐? 어머님 정신 드셨나이까? 연양 곁에 있었어요. 강씨 할머니 눈물 쏟으며 연양아 날 살려줬구나. 손잡고 울었어요. 미안하다. 너 내쫓은 게 최대 죄였다. 무릎 꿇고 절했지요. 연양도 눈물 흘리며 일으켰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 어리석었다. 진짜 며느리 몰라봤구나. 그동안 춘매 배신, 석담 타락, 집안 몰락 다 욕심 때문이라 뉘우치셨어요. 용서해다오. 원망 묻어라. 연양 손 잡고 저도 원망 묻겠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삽시다.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원한 상처 눈물과 흘러내렸지요. 딸들도 받아들였어요. 어색했지만 진심 뉘우치 말았지요. 할머니, 우리랑 사세요. 꼬치가 손 잡았어요. 강씨 할머니 눈물 흘리며 미안했다. 이제 좋은 할머니 될게. 새로운 삶 시작하셨어요. 일 도우고 손녀 돌봤지요. 독한 성격 사라지고 자상해지셨어요. 어느 날 춘매 다시 나타났어요. 몰골말이 아니었지요. 온 누더기, 얼굴 야위였어요. 언니, 살려주세요. 무릎 꿇었지요. 쫓겨난 후 비참하게 전전했어요. 연양 차갑게 봤지만 연민이 있었지요. 일어나세요. 미안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인정했어요. 하지만 연양 냉정, 용서 어렵습니다. 며칠 쉬어가세요. 머물게 하고 음식 줬지만 더 도움 안 줬어요.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떠났지요. 연양 뒷모습 보며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불쌍해 보여요. 다리가 말했어요.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단다. 책임져야 해. 교훈 가르쳤어요. 시간 흘러 장사업 번창했어요. 몇 군에서 주문 들어왔지요. 작은 장사에서 큰 사업가 됐어요. 딸들 각자 길 찾아갔어요. 순이는 좋은 집안 시집, 다리는 장사 배워 도왔지요. 별이는 글 배워 회계 맡고 꼬치는 영리해서 장래 촉망됐어요. 너희 잘 자라줘서 행복하다. 감격했어요. 강씨 할머니도 달라지셨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요. 강 할머니 좋아 보이세요.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효성스러워서 행복하지요. 연양과 딸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느 저녁 딸들 불러 말했어요. 꼭 해줄 말 있단다. 달빛 비추고 있었지요. 사람같이 남자 여자에 있지 않아 마음가짐과 노력에서 나와. 여자라고 못할 일 없어. 포기 안 하면 뭐든 할 수 있단다.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더 훌륭할 거야. 자신 믿고 살아가라. 꿈 이룰 수 있단다. 딸들 가슴에 새겼어요. 강씨 할머니도 할머니 예전 어리석었단다. 딸 쓸모 없다고 생각했지만 잘못이었어. 너희 어머니 보거라. 훌륭하지 않느냐. 너희도 될 거야. 믿는다. 그 밤 가족 껴안았어요. 기적 완성됐지요. 몇 해 후 이야기 전설됐어요. 감동하고 여인들 용기 얻었지요. 딸 넷 낳아 쫓겨난 여인이 성공했다더라. 포기 안 하면 기적 일어나구나. 장사업 계속 번창. 다른 지방 주문 성공한 사업가 됐지요. 딸들 성공했어요. 순이 현명한 안주인, 다리 사업 발전, 별이 학문길, 꽃이 자수 장인. 사람들은 감탄, 대단한 집안. 딸들 아들 못지않네. 인식 바뀌었어요. 편견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연양 쉰 넘어도 정정했어요. 돌밥 보며 예전 떠올렸지요. 절망적이었는데 하늘 기적 주셨구나. 이제 채소밭과 작업장, 샘 맑게 흐르고요. 강씨 할머니 80 넘어도 건강 손녀 돌보며 행복했지요. 너 내쫓은 게 복됐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때가 있지요. 화해와 사랑이 있었어요. 석담은 방탕하게 재산 탕진, 빈털털이 타양 떠났지요. 소식 들어도 연양 특별한 감정 없었어요. 새로운 삶 있었으니까요. 해 지나 이야기 널리 퍼졌어요. 어려운 여인들 찾아왔지요.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버림받아 절망합니다. 포기 마세요. 하늘 노력하는 사람 안 져버려. 힘 믿으세요. 여자라고 약하지 않아. 용기 얻고 삶 바꿨지요. 연양 희망 주는 존재 됐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돌밭 기적, 포기 안 하는 의지, 편견 이긴 승리요. 같이 살아가기에 달려 노력하면 불가능도 가능. 편견 무섭지만 뉘우치면 행복. 가족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시길 바래요.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